세제와 경피독 강의를 할 김은경입니다. 네, 경피독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텐데 한자를 이렇게 보시면 요 경이 지나가다 경이에요. 그리고 피는 가죽피, 우리가 생각하는 피부. 그럼 이건 독은 그 독이고, 그러니까 피부를 가죽을 통해서 지나가는 독이 결국은 이 흡수가 되는 거죠. 결국은 차곡차곡 쌓이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합성세제, 치약, 샴푸, 화장품, 생리용품, 기저귀, 생활용품, 생리용품, 생활용품 등.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이 지금은 조금 이제 하향세를 가고 있는 나라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몇 년 전까지는 우리나라보다 10년에서 20년 앞서가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저 책이 나온 것도 엄청 오래됐고 이미 일본에서는 방송에 나와서 의사들, 약사들이 나와서 저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게 된 게 일본보다는 조금 느리다고 보는데, 이분이 이 책을 지으셨고 아토피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질환, 암 등의 원인이 음식 때문만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경피독을 일으키는 주요 성분 페녹시에탄올, 합성계면활성제, 인공향료, 인공색소, 그리고 컨디셔닝제는 저희 샴푸 하고 나서 사용하는 제품을 컨디셔너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거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CMIT, MIT. 사실은 CMIT, MIT는 저 단어가 좀 화가 나는 단어인 게 우리 일반인들이 모르고 살 수도 있는 단어였는데 특정 어떤 회사 때문에 다 알게 됐어요. 거의 다 알고 90% 이상은 다 알걸, 성인이라면. 어쨌든 그런데 이 중에서 CMIT, MIT 위험하죠. 위험한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른 것들은 그 제품 안에 퍼센테이지가 뭐 0.00 몇 %에서 뭐 1%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합성 계면 활성제는 뭐 작게는 제품의 10분의 1을 차지하거나 많으면 뭐 50%까지 차지하니까 그게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합성 계면 활성제가 진짜 위험하고, 그러면 생활 속 석유용품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나는 천연 좋아하는데 석유 제품 쓴 건 안 쓰고 싶은데 지금 천연 옷을 다 철을 뽑아가지고 만든 거 입고 계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다 지금 피해갈 수가 없어요. 옷도 그렇고 만약에 내가 귀걸이를 하고 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에도 뭐 이런 것들 플라스틱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피해갈래야 피해갈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고, 잠깐 이제 원유 분별 증류를 보자면 저희 초등학교 때 아니면 중학교 때 가등경중 이렇게 외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사실은 조금 더 다양하더라고요. 맨 처음 LPG를 뽑으면 뭐 난방을 하고 가솔린은 자동차 원료 되는데 다른 건 보실 필요가 없고, 여기 세 번째 나프타라는 것이 화학 약품의 원료가 돼요. 그래서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가 되면서 생활화학 제품의 원료, 화장품에도 들어가고요. 나프타가 의류, 의약품, 그리고 타르의 색소. 타르는 발암물질이죠. 청색, 적색 이렇게 타르 색소이고, 그다음에 천연 고무가 아닌 합성 고무에도 나프타가 들어가고 플라스틱들이 들어가. 사실은 이렇게 되면서 이게 석유가 20세기 초에 이렇게 분리하는 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이거를 담당한 유기화학 회사는 정말 큰 돈을 벌었대요. 왜냐면 이 석유 이거 정제를 하고 나서 사실 저 나프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존재도 아니었고 가격도 너무 쌌지만 이런 데에 들어간 거죠. 화장품 싼가요, 비싼가요? 싼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프타가 들어간 거에 비해서 비싸고, 의류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엄청난 풍리를 취하고 돈을 정말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오전에 얘기를 안 했네요. 근데 윤택한 인류 문명에 기여한 것은 맞지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화학물질은 분명한 유해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아까 제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던 계면활성제는 성질이 다른 두 가지 물질을 서로 섞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계면활성제 하면 뭐 샴푸에 들어가는 거, 세탁세제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화장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물하고 기름 두 가지 성분이 무조건 다른데 얘를 섞는다 하면 계면활성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걸 조금 또 다른 표현으로 유화제라고도 하는 거죠. 세제라고 생각했는데 밑에 보시면 엄청 충격적인 글자가 안 들어갔네요. 그래서 깨졌습니다. 빵, 우유, 마가린 등. 우리 애들한테 빵 먹여야 될까요? 저희는 빵을 안 산 지가 사실은 좀 꽤 됐어요. 근데 제가 이틀 전에 못 참고, 제가 사실 담배빵 이거 정말 여담인데 필요 없는 얘기인데 피자빵 정말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틀 전에 제가 못 참고 그만 집에서 빵을 샀는데 그게 한 6개월 만에 산 것 같아요. 빵을 일찍 안 사요. 그리고 뭐 우유도 되도록이면 적게 먹으라고는 하지만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그냥 뭐 조금 유기농 마트나 이런 데서 가고, 마가린은 절대 사람이 먹으면
되는 기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드시면 안 되는 거고 화장품, 세제, 치약, 샴푸 피해갈 수 있을까요? 이거를 저희가 가려서 못 쓴다면? 그러면 세제일 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장면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면 활성제가 때에 붙어서 이렇게 드러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하는 역할에 계면 활성제가 사용이 되고 치약, 샴푸, 화장품, 주방세 좀 전에 나왔는데 치약을 아까 강성윤 리더님도 치약, 칫솔 정말 감동을 받고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치약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이 피부는 무슨 색이죠? 사람마다 다르죠. 이거는 살색? 살색 나쁜 말이죠. 잘못된 말이죠. 이거 뭐라고 해? 베이지? 아무튼 뭐 그런데 어쨌든 얘는 점막이 아니잖아요. 그냥 피부고 만약에 유해물질이 여기 묻는다 해도 한번 피부가 걸러져야 막아준다는 거죠. 근데 이 안에 이 색깔로 잇몸이 형성되어 있는 분 계신가요? 전부 다 분홍색이죠. 선홍색이죠. 그 말은 점막이라는 뜻이에요. 점막. 그러면 점막이고 얘가 이 안에 뭐로 되어 있을까? 전부 다 모세혈관. 전부 다 혈관이에요. 그럼 이걸 타고 어디로 갈까요? 바로 그냥 배설이 될까요? 그게 아니고 전부 손으로 여기서 이까지 짚어보시면 한 뼘이 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뇌하고 너무 가깝다는 거죠. 제일 먼저 빨리 여기로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임신부 중에 충치를 치료하지 못했는데 사망했다. 이런 뉴스도 옛날에 보고 제가 엄청 임신했을 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내 죽는 거 아닌가? 이가 아프다 이러면서 되게 막 그런 말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그게 연관이 있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좋은 걸 쓰셔야 되고 좋은 거라고 해서 치약 하나에 16,000원, 20,000원짜리 이런 거 쓰실 수 있을까요? 왜냐면 충분히 글리스터가 안전하고 가격도 적당하기 때문에 그걸 쓰시면 되고 구강점막은 일반 피부의 40배 흡수율, 생식기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더 좋은 걸 쓰셔야 되고 샴푸도 마찬가지로 가깝겠죠. 뇌랑 두뇌랑 더 가깝고 다 전신을 여기를 제일 먼저 가겠지만 전신을 돌게 되고 뷰티 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를 좋지 않은 샴푸를 쓰게 되면 여기서부터 흘러내려서 노화가 가속화된다. 그것도 생각하시면 되고 화장품 매일 많이 바르시는 분들은 저거보다 더 많이 바르실 수도 있고 주방 세제는 정말 많이 들었죠. 저희가 나쁜 세제를 썼을 때 그릇에 남게 돼서 그걸 1년에 소주잔 한 컵에서 2컵을 마실 수 있다. 그래서 치약 얘기만 잠깐 하자면 이게 벌써 8년이 됐더라고요. 2014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아모레퍼시픽 치약 파동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그 인터넷에 구글에 찾아보시면 이렇게 사진들이 많이 나오는데 149개 제품이 리콜이 됐어요. 149개 저희 외울 수 있을까요? 그걸 외워가면서 마트에 가서 이건 아니네 체크하면서 쓰시는 것보다 그냥 안전한 제품 하나를 그냥 골라서 쓰시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그럼 회사에서 어떻게 대처했냐? 해수를 지금 결정했고 너무 죄송하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위로가 되나요 이게? 영수증 없어도 환불 해준대. 소비자들 아싸 했을까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이 썼을까요 치약을? 치약은 한 달, 2달 쓰는 게 아니고 소염 치약이 맞다. 그러면 나한테 맞다면 최소 5년, 10년을 쓰는 게 치약인데 이런 처사로 내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권리를 찾지 않고 안전한 거를 찾아서 저희 애들한테 이렇게 안내를 해주지 못한다면 저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경피독을 찾다가 바디버든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는데 바디버든은 생소하실 수 있지만 뜻은 어렵지 않아요. 몸속에 쌓이는 화학물질의 총량을 바디버든이라고 합니다. 20여 년 전에 사용이 금지된 환경 호르몬 등이 우리 애들 몸에서 나올 이유가 없는데 우리 애들이 예를 들면 10살인데 20년 전에 금지됐어. 그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대물림이 되는 거죠. 내가 아니 우리 엄마가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여성이 화장으로 매일 515개 화학물질을 접한다. 오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립스틱에 중금속이 들어있는 걸 쓰게 되면 세안을 다 했을 때 입술이 이제 검게 변하는 거죠. 검은색이 되는 거고. 근데 자세히 오프라인 미팅 때 한번 보시면 민낯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리산 갔을 때라든지 보실 수 있잖아요. 아티스트를 오래 쓰신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입술 색깔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생식 쪽으로는 불임, 난임, 그리고 대사질환으로는 비만, 당뇨, 면역 질환도 저렇게 있고 성조숙증, 암, 그리고 행동 이상으로 ADHD. 50년 동안 남성의 평균 정자수를 살펴보았을 때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 정자수가 절반으로 감소.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불임과 난임, ADHD, 성조숙증까지 발생한다. 그리고
저기는 안 적혀 있지만 여성적인 남자들이 좀 많이 나온다고 제가 한 번씩 강의에서 말씀드리는데 요즘 남자 아이돌 정말 남자다운 애들을 저는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를 귀 뒤로 넘기기도 하고 저 제일 강의에 써도 되는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재수 없는 게 남자들 입 가리고 웃는 거. 너무 입 가리고 웃는 애들이 많아요. 남자 배우들, 아이돌들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게 그 개인의 성향일 수도 있고 어릴 때부터 뭐 교육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걔네들이 먹는 접하는 뭐 생활 제품, 그다음에 음식. 왜냐하면 뭐 인스턴트, 편의점에 파는 것들 전부 다 환경 호르몬 덩어리예요. 잘 생각하시면 생수, 걔네들이 집에서 물 떠다 마실까요? 이스푼을 쓴다는 가정도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생수를 만약에 먹는다, 뭐 플라스틱 안에 있는 아까 콜라 이렇게 먹는다면 환경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과 유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애가 계속 여성스럽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요즘에는 뭐 여유증이라고 해서 남성들이 가슴이 나온다든지 뭐 그 외에 다른 징후들이 뭐 있어야 되는 곳에 털이 없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작은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면역체계 이상이 생기면 아토피, 루푸스, 심지어 암까지도 유발한다. 요거는 그냥 어른보다 어린이가 훨씬 더 취약하다는 자료입니다. 비스페놀 A가 성인보다 어린이가 더 많이 취약하고 프탈레이트도 1.5배. 일단 첫 번째는 음식물, 내가 먹는 게 내가 된다. 음식물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피부. 음식물로 섭취한 독은 사실은 뭐 80% 90%는 배설이 되죠. 근데 제일 위험한 게 두 번째, 피부로 접촉된 거. 우리 아이가 쓰는 바디 제품, 샴푸, 뭐 먹는 것들, 치약. 우리 애가 치약이 맛이 없대요. 치약이 음식이 아니잖아요. 저 잠깐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딸기맛 치약 이런 거 쓰시잖아요. 근데 저희 애들은 사실은 1살, 2살 때 양치 안 시켰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 제가. 그래서 그냥 가끔씩 뭐 가아지 해주긴 했지만 그것도 매일 하지 않았고 그랬는데 그냥 3살 때부터 가정 어린이집을 다닐 때 그냥 우리 치약을 보냈단 말이에요. 작은 거를. 그러면 갔다 와서 우리 큰애가 엄마 친구 누구는 뽀로로 치약 쓰더라? 이렇게 약간 말은 하지만 우리 엄마가 바뀔 거는 아닌 건 알아요. 근데 체험을 하는 거죠. 왜냐면 어린이집에 구비가 돼 있으니까. 애들이 내 걸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한 달에 하나씩만 꺼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는 썼죠. 딸기 치약을 먹었어. 먹고 뭐 마시고 뭐 했을 건데 이게 치약이 먹는 게 아닌 걸 조금 조언점 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호흡을 통해 노출이 되고 흡수를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바디버든 줄이기 실천 방법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과 음식 그리고 운동. 사실 이 세 가지가 거의 뭐 암웨이죠. 네, 암웨이. 그리고 이건 밑에 거를 먼저 보시면 돼요. 체내 환경 호르몬 감소에 가장 많이 기여한 실천이 플라스틱 용기 교체. 집에 플라스틱이 없어요 하는 집은 진짜 0%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좀 줄여보도록. 제가 처음에 아이파크에 와서 애들 요리 미팅을 하고 할 때 애들이 많을 때 14명씩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자기가 만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음료든 뭐 이런 거를 종이컵 쓰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해놓은 말이 있어. 애들한테 환경 호르몬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자기들 엄마한테도 해놓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스텐컵을 그냥 다 살 수밖에 없었어요. 설거지를 좀 하더라도 그렇게 되니까 그냥 조금씩 줄여는 나가시는 거죠. 플라스틱들이. 그리고 화장품 바꾸고 세제 바꾸고 이런 것들이 나한테 도움이 되고 오전에 조금 강조를 했는데 방향제 교체는 저는 약간 좀 의문인 게 방향제는 그냥 없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방향제는 시중에 있는 방향제가 예를 들면 너무 천연이고 아로마 오면 그 가격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방향제가 꼭 필요한가? 예를 들면 저희는 방향제가 필요한 것은 어떤 걸 쓰냐면 저희 이 속에서 배웠던 그 물에 섬유유연제 희석해서 뿌린단 말이에요. 이불에도 뿌리기도 하고 옷에도 뿌리기도 하고 진짜 향기 좋아요. 저는 오리지널을 쓰는데 정말 좋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그 2가지 향 중에 쓰시면 되고 피부 천연 보호막을 제거하는 세제이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뭐 아토피, 주부습집, 잇몸 출혈 그리고 저희 제품은 대부분 거의 약산성이죠. 약산성이고 심지어 디시 드랍스마저도 그릇을 닦는 세제마저도 약산성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이걸로 얼굴을 씻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제품은 진짜 얼굴을 씻어라가 아니고 그리고 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소주 1잔에서 2잔을 먹을 수 있는 찌꺼기를 남기기 때문에 안 좋고 환경 호르몬의 원인, 성호르몬 교란 아까 말씀드린 여유증, 뭐 예쁜 남자라기보다는 좀 행동이 여성스러운 남자라는 말이 좀 정확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자 아이들은 성조수증 실제로 진짜 너무 앞당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초경을 하는 나이가 주변에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하은이가
이제 12살이 됐고 우리 하은이는 2월생이기 때문에 그냥 온살배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친구들 거의 다 아닌 것 같아요. 아직 하은이는 아니고 어쨌든 뭐 갑상선 당뇨, 암투만 그러면 아까 나온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뭐 더 크게는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정말 지금 대두되고 있는 이슈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장면 참 많이 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물이나 물고기, 식물에게 해가 되지 않고 광택에 거품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다. 그 손자들이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 그대로의 맑은 물속에서 우리가 자랐다는 것처럼 자랄 수 있기를 바란다. 아까 강성근 기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이제 겹치는데 아까 저는 그레타 툰베리 같더라고요. 강성근 기자님이 이렇게 연설하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오전에 제가 이거를 다뤘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온 MSDS라고 해서 오전에 말할 때는 제가 안전공학과를 나왔습니다 하고 엄청 당당하게 말했지만 별로 사실 공부는 열심히 안 했어요. 근데 정말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저도 이 단어는 거의 매일 들었어요. 매일. 왜냐면 이거를 모르는 거는 말이 안 될 정도로 맨날 거의 들었고 말 그대로 뭐 물질 안전보건 자료 시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 물질을 넣었을 때 이름을 넣었을 때 얘가 어떻게 위험한지 아니면 얘가 뭐 몇 시간 노출됐을 때 어떻게 위험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샤크란이 어떤 건지 저희가 너무 많이 봤죠. 독성이 있어서 접촉 시 피부에 묻은 물을 즉시 닦아내고 흐르는 물에 20분간 씻어야 되는 제품. 근데 이 제품이 대부분 이런 물질 안전 보건 자료가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친환경 세제라는 게 정말 맹점이에요. 주부들은 그냥 우리나라가 정말 관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친환경을 거의 뭐 어떤 조건을 거쳐서 붙여주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관대하거든요. 친환경이 정말 많이 붙어 있고 어떻게 이게 친환경이에요? 묻었는데 20분간 씻어야 되는 게 어떻게 친환경이냐고. 너무 많다는 거죠. 에로씨는 저희가 알다시피 어떤 위험물질도 포함하지 않는다. 1번에서 7번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운 게 아니고 안 나와 있다는 거고 환기도 필요 없고 요건 기사를 제가 한번 그때 넣었던 거였는데 기사에서도 MSDS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세척제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영업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 애들 어떻게 믿고 보내겠어요? 특히 친환경 세제라는 한 제품에서는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시오. 저 비누도 저희는 사실 안심되지 않는 단어기는 하지만 어쨌든 삼켰다면 입을 씻어내시오. 여담으로 저희 에로씨는 티슈드랍스는 삼켜도 병원에 안 가도 되는 제품이잖아요. 그냥 소변에 거품이 계속 많이 나온다라는 그런 것만 있고 건강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했었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챙겨야 되고 세이퍼 초이스의 라벨에 저것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일단은 건강 또는 환경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 제품의 모든 독점 구성 요소의 개별 구성 요소를 평가하는 마크고 이게 붙어 있다고 하면 그냥 안심하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메이 세제. 근데 너희 비싸잖아라고 하지만 조금 전에도 뒤늦게 제품 감동을 보내준 친구가 있는데 자기가 지금 걸렸어요. 코로나 걸렸어요. 그래 금민정 걸려가지고 후유증 때문에 어제 오케이를 했는데 늦어서 좀 전에 보내줬는데 막 여러 가지 얘기하더라고. 막 이스플도 얘기하고 근데 와 세제 진짜 대박이라고. 가심비가 너무 좋고 왜냐면은 비싼 제품을 좋아하는 친구는 아니거든요. 가방 같은 거 빼고는. 근데 새 필품에서 이거를 절대 떨어뜨리지 않고 사는 거죠. 이거 뭐 칼맥 약간 뭐 여러 가지 말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괜찮다 지금 말해줘도 된다 이렇게 했고 저희가 세제지만 몸에 바르는 것도 세제라고 바르는 게 아니고 워시입니다. 워시인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 신제품이 나오면서 이렇게 좋아.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피부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제품이 나왔고 장벽 유지, 장벽 튼튼하게 해주고 보습, 그 다음에 탄력 채워준다. 그래서 안전하냐? 찾아보니까 홈페이지 없어요. 우리 제품은 정말 안전합니다. 믿고 쓰십시오. 이런 말이 없어. 그래서 혹시나 이제 오전 미팅에는 초기 사업자들이 가끔 들어오시니까 저희는 전 성분 다 표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혹시나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전 처음 보는 단어예요. 사실은 부틸렌 글라이콜 찾아봤어요. 근데 얘는 발효시킨 사탕수수에서 추출했고 와인 해바라기 시유, 발효치주, 식용유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까지는 그래 어디서 나왔는지는 알겠어. 그래서 안전하니? 라고 했을 때 보시면 인체에 축적되지 않고 독성 또한 없다. 그래서 미국 화장품 원료 검토위원회, 미국 식약청 FDA에서도 안전한 성분으로 분류돼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일단 하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단체가 있어요. 미국에. 중요한 거는 비영리 단체인 게 중요하고, 맞죠? 비영리 단체가 왜 중요한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에서 10단계까지 있는데 안전, 보통, 주의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세틸 에틸 헥사노에이트. 얘도 안전성에 대해 살펴보면 아까 그 등급을 1을 받는 거예요. 0에서 10까지 있는데 1까지다. 그럼 이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피부에 대한 과민성이 나타나지 않는, 어쨌든 안전한 성분을 쓰는 거죠. 제가 이쯤 했을 때 그만 알아볼까 하다가 한 가지만 더 해봤어요. 뒤에 나오는 카프릴릭, 카프리트라이, 글리세라이드. 얘도 뭐 어디서 나오고 뭐 코코넛 오일, 글리세린을 합친 복합 성분인데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도 EWG 스킨 딥 등급, 이거 이런 식으로 단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나올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럴 이쯤에 제가 든 생각이, 내가 뭐 하고 있지? 우리 제품 당연히 안전하게 만들 건데 이걸 10개면 10개 제가 다 찾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냥 예상했던 결과이고 의심을 한 건 아니지만 혹시나 하고 찾아본 건 맞아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래서 안전하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이건 안전합니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안전한 제품을 판매하는 거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문구가 없구나를 알게 되면서 제가 또 좀 많은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